두 번째 안랭킹은 사필 규정 대 연자제냐. 검찰총장 사이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제대로 된 기소가 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 책임 있는 언급이라는 것은 사퇴를 의미하는 최순실 박근혜를 구속 기소했었던 논리가 경제 공동체 이론, 자신의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 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명확한 언급이 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사필 규정인 것 같고요.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는 바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제자리 간 것 같습니다. 전 총장께서도 뭐 개인적으로 보면 가슴 아프실 텐데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 전 총장 장모 구속을 두고 이재명 지사는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밝혔고, 송영길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 때 윤 전 총장이 처음 만든 개념이었죠. 경제 공동체론을 폈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결국 공동 책임이다 이런 주장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는 지난 경기지사 선거 때 정말 형님 이 강제 입원 문제로 그만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굉장히 큰 어떤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 뭐 결국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처음에 1심에서는 이제 뭐 유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결국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됐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번에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지 않습니까? 아마 본인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제 본인이 잘 대응하기 바란다는 그런 심경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송영길 대표의 경제 공동체로는 저는 뭐 조금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가족이 있을 때 경제 공동체라는 거는 제 이제 부인과 그다음에 자녀 뭐 이 정도의 어떤 경제 공동체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난번 이제 국정농단 사건 때 최서원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두 사람 관계가 굉장히 특수한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서원 씨가 모든 대통령의 뒷일을 다 봐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둘 관계에 있어서는 경제 공동체라는 논이 이제 집중이 된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윤 전 총장이 2012년도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장모가 이제 이걸 세웠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2015년도에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좌천대에 가 있을 때, 그때 파주경찰서에서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경제 공동체다. 그리고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부인의 재산에 어떤 이 장모의 재산이 만약에 들어와 있을 텐데, 이제 그거 자체가 규명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경제 공동체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강병원 최고위원은 윤석열 몰락에 종소리가 울린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장모가 기가 막힌다라며 비판을 쏟아냈고요. 반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50이 넘어 결혼하면서 장모를 검증하고 결혼 결정을 해야 하느냐라면서 문제의 본질은 장모 사건에 검사 윤석열이 개입했느냐는 여부다라고 윤 전 총장을 엄호하고 나섰는데, 변호사님 일단 여야 반응 어떻게 보셨어요? 제 생각에는 이준석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연자제 얘기를 잘 언급했던데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 13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연자제 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자기 책임의 원칙이에요. 내가 책임을 질 일이 아니면 내가 벌 받을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법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일반 국민 정서상의 불이익 처우가 있을지 여부는 그건 국민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윤 전 총장에 대한 이 검증이 타당하게 이루어지려면 제 생각엔 두 가지에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처가에서 지금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그 불법 행위에 윤 전 총장이 관여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지금 그거가 일단 하나가 중요하고요. 그 관여가 됐고 뭐 수익을 분배했고 해야 경제공동체라는 말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후에 벌어진 수사 과정에 윤 전 총장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윤 전 총장에 대한 타당한 검증 요소이고 그 외 나머지는 사실 국민 판단에 맡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여당에서는 이번 장모 1심 재판 결과를 놓고 지금 조금 전에 류지아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윤 전 총장이 과거 사건을 무마하는데 개입한 거 아니냐, 외압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인지 같이 보시죠.
송영길 대표는 검찰총장 사위가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 결국은 검찰총장 그 지위가 지금까지 사건을 무마하는데 활용됐다. 이런 의미겠죠. 백혜련 최고위원도 사위가 검사란 사실이 과거 무혐의 처분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당시 좀 전에 이현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정권을 비판했다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다가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대구 고검으로 좌천돼 사표를 강요받던 상황이었다. 무슨 영향력을 내가 행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장모 사건에 윤석열 총장이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일 텐데 이게 과연 이 검증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수사 과정에서 그게 밝혀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 예컨대 그런 부분에서 폭로를 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녹취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밝히지 않으면 사실은 찾아내기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정황상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뭐 당연히 상대 당에서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얘기해서 여당에서 누군가가 저런 일이 있었다면 공격 안 하겠습니까? 야당은 더 심하게 공격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정치적으로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윤 전 총장이 수사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검사했기 때문에 이분의 수사가 6년 전에 제대로 안 됐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아마 이제 앞으로 대선이 계속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제보도 들어올 거고 뭐 얘기도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나 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폭로를 하거나 아니면 자료가 나오게 되면 그건 윤 전 총장에 상당히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현재까지로는 윤 전 총장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듯이 결국은 지금의 이 사안이 윤 전 총장에게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대선 후보에서 갖고 있는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이제 윤 전 총장이 지금부터 준비하고 또 대응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야 공급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하게 이 논란에 참여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윤 전 총장의 대척점에 있는 조국 전 장관이 아닌가 싶은데요. 조 전 장관은 어제 하루에만 10건이 넘는 그런 글을 올리면서 마치 중계하듯 윤 전 총장을 비판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표적인 그 글들을 살펴보면 최강욱 의원의 고발, 추미애 전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면 이번에도 이 사건은 묻혔을 것이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전원이 전해졌었죠. 그런데 10원이 아니라 그 피해액이 22억 9천만 원이다.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이들 그럴싸한 명분을 걸고 발 뺄 거다. 이렇게 여러 글을 올렸는데요. 이를 두고 이른바 조국 흑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권경의 변호사는 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지지자들이 장모님 사랑해요 라고 촛불 들고 서초동에 모여서 촛불 십자가를 만들거나 윤어준이 아마도 이제 특정 방송인을 빗댄 얘기일 텐데 장모님이 무죄라고 제보자 섭외에 방송하거나 판사를 징계에 회부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결국 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고 있고 권경의 변호사는 아마도 그렇다고 이 조 전 장관이 득이양양할 문제냐 이렇게 비판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뭐, 이 조국 전 장관은 뭐, 딴 문제는 몰라도요.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언급은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본인과 관련된 사건만 해도 지금 많은 지금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여기에 개입하는 순간 이 문제는 상당히 또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권경의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듯이 결국 이 문제를 법률적인 문제로 이제 다툴 것이냐의 문제, 아니면 이 문제를 정말 장외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할 것이냐의 문제. 자, 이제 이 문제는 이제 2심 가서 한번 지켜봐야 돼요. 아까 유재하 변호사는 이야기했지만 이 사건은 보는 관점에 다르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심 판사의 경우는 이게 면제각서가 전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실형을 한 것이고요. 또 2심에 가서는 결과가 더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법 체계 안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해야지. 이 문제를 장외에서 이걸 정치적인 사안으로 이용할 경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방향이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이 전선에 투입된다는 것은 결국 이 문제를 저는 정치화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여당 입장에서도 저는 딴 사람은 모르겠지만 조국 전 장관이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저는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없었다면 이 사안이 묻혔을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추미애 전 장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그 당시 제가 10월 19일이라고 기억이 돼요. 작년에 저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제 두 번째 수사 지휘를 내려보냅니다. 본인과 배우자, 예. 장모 등 측근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 관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수사 지휘 배제를 하는 지휘서를 내렸죠. 그랬더니 본인은 윤 총장은 그걸 중상모략이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고요. 그리고 언론은 저를 비난을 했어요. 예. 지휘 내용은 관심을 안 갖고 허위에 기반해서 지휘를 하고 장관이 권한을 남용한다라고.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답답했어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추미애가 이번에도 옳다 이러시더라고요.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검찰총장 옷을 벗고 대선 후보로서 야당 후보를 정치 탄압한다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취하면서 만약에 이런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궤변이라면 예. 이것은 삼가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 예외 없이 누구나 깨알 검증하잖아요. 최지문 교수님, 네. 추미애 전 장관은 내가 옳았다 이렇게 지금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지난번에 본인도 얘기했지만 지금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언론들도 비판을 많이 했고 야당도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억울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게 이번에 증명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수사지휘를 보면 이제 윤 전 총장한테 본인이나 배우자 등 장모 측근 연루된 사건 수사 관여하지 말라. 이게 수사지휘거든요. 보고만 받아라. 그게 결국은 이런 결과를 나타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뭐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까지 억울하게 느꼈던 부분들 또 본인을 공격할 때 썼던 이게 수사지휘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던 주장들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결과가 결국 본인의 이런 수사지휘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볼 땐 계속 강조하실 것 같고 네. 본인이 그동안 이제 이게 공격받았던 부분에 억울함을 좀 토로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말을 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 사안이 윤 전 총장에게 악재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총장 입당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과거에 이제 그 장모의 건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검사로서 어떤 권력을 행사해 가지고 만약 장모가 어떤 처분을 받는데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그건 장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직자로서의 윤석열 전 총장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드러난다 그러면은 전 연좌 이전에 그거는 본인에게 아주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영향을 끼친 사실도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 제가 다른 당에 있는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다른 당에 이미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분 같은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전과 기록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는 저 마지막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는데 이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전과 기록을 갖고 계신 분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준석 대표의 또 노련한 면모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윤석열 전 총장 문제를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용도로 일단 활용을 한 데다가 본인이 그 전과 기록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어요. 되게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전과 기록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저 같은 사람이 그게 대체 뭐지 해서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4개의 전과 기록이 있더라고요. 선거법 위반이 있고요. 음주운전 있어요.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좀 과거로 더 내려가면 이해할 수 없는 전과 기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예요. 이걸로 2004년에 벌금 500만 원을 맞았는데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그냥 공무집행 방해와 달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무집행 방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이해할 수 없고요. 그 이전의 전과 기록은 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게 뭐냐면 공무원을 사칭했다는 검사 사칭 방조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2003년에 벌금 150만 원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범죄는 아니잖아요. 변호사로서 검사 사칭을 방조했다는 것이.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아주 고급스럽게 이재명 지사를 역으로 공격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지사의 전과 기록을 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 의혹을 물타기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는 점도 같이 밝혀드립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처가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플랜 B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마침 다음 주 월요일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출마를 요구하는 지지자들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보수 진영 내부의 플랜 B 논의 앞으로 본격화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이 문제는 뭐 이미 이 장모의 선고가 나오기 전부터
사실은 플랜 B, 플랜 C 뭐 다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마 이제 저는 아마 그런 걸 보고서 이제 사표를 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아마 지금 이제 자택에서 심사숙고하고 있고 조만간 어떤 거취를 표명할 것 같은데요. 아마 조만간 또 김동연 전 부총리도 아마 입당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예. 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1위 주자가 흔들릴 경우에 2, 3위가 뭔가 새로운 어떤 판을 만들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인데 그는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검증의 어떤 터널을 지나가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이 검증 결과를 탄탄하게 뭐 나갈 경우에 계속적으로 어떤 이 야당의 후보로서 선두를 달리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2, 3위 후보들이 바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아마 이걸 두고 당내에서도 상당한 아마 공격을 했을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예. 어떡합니까? 판을 흔들어야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야 다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은 윤 전 총장이 앞으로 한 달여 기간 동안 본인의 정치력, 본인의 그다음에 이 돌파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내주느냐에 따라서 야당의 대선 판도가 저는 상당히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야당에서는 대선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본회의 연설로 화제를 모은 초선 윤희숙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어떤 개혁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공공부문개혁 어느 하나 입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곧 고갈될 것이 뻔한 국민연금도 방치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범입니다. 앙상한 이념으로 국민 삶을 망가뜨리는 탈레반들로부터 권력을 되찾아오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윤 의원의 이 출마를 두고 홍준표 의원의 망둥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그게 어떤 발언인가요? 네,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당에 복당을 했지 않습니까? 뭐 돌아온 탕아, 자칭 돌아온 맏아들인데요. 복당하니까 이제 의원들이 모여있는 SNS 그 채팅방에 홍준표 의원을 초대한 거예요. 네. 예. 같이 화면을 보시죠. 보면 이제 홍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방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현역 의원 전체가 다 그렇죠. 모여 있는 단체방이라는 거죠. 예, 어떤 의원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초대를 했겠죠. 홍준표 예. 의원을.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의원이 윤희숙 의원 출마 선언한 이후에 그 대선 출마한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받은 홍준표 의원이 갑자기 그런 그 채팅을 한 거예요.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실 채팅이죠. 이걸 봤을 때 맥락은 당연히 망둥이가 윤희숙 의원을 가리키는 것을 보는데요. 예. 이거 보고 김웅 의원이 누가 숭어고 누가 망둥입니까? 이렇게 되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아차 싶었겠죠. 뭐 본인이 여기가 단체 채팅방인 걸 모르고서 얘기를 썼든 아니면 의도를 했든 갑자기 반격이 들어오니까 아차 싶었는지 이 자기가 쓴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네. 삭제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삭제하고도 민망했던지 이 채팅방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아, 예, 이런 일인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민망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 사실 이 숭어가 뛰니 망둥이가 뛴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봤더니 이 숭어와 망둥이가 둘 다 이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점에 사는 물고기들이래요. 아, 예. 예, 근데 숭어는 길이가 한 70cm 되는 큰 물고기고 망둥이는 길이가 한 30cm밖에 안 된대요. 네. 근데 이제 숭어는 그 교차 지점에서 크게 이제 몸도 크고 힘도 세니까 잘 뛰는데 망둥이가 숭어를 따라다가 뛰는데 팔딱팔딱거린다는 거예요, 갯벌에서. 예. 이제 그걸 빗대서 이렇게 이런 속담이 나오고 이제 유사한 말로는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어찌됐든 지금 홍준표 의원은 스스로 맏아들을 자처하면서 예. 국민의당에 왔으면 맏아들로서 다른 의원들, 다른 대선 출마자들을 이렇게 보듬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망둥이로 이렇게 격화시켜버리면 맏아들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럼 당사자인 윤희숙 의원은 홍준표 의원의 이 발언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의원이 망둥어라는 물고기 비유한 이야기도 했다는데 그 망둥어가 뛰니까 숭어도 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건 농담이고 저는 우리 당의 경선을 흥미롭게 만들고 수준을 높이는 모든 후보, 또 범야권의 후보들 모두가 다 숭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망둥어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목적은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래서 나라를 더 나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얘기는 별 의미가 없지요. 그런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예, 아마 제가 전당대회 처음 나왔을 때 뭐 광칼로 나왔냐부터 저는 뭐 망동원 취급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의미가 있지도 않고 도전에 대한 과소평가는 어느 상황에서도 없어야 된다. 예, 지금까지 야권 소식 짚어봤는데요.